한 16년, 17년 동안 북한 인권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이전에는 어떤 상당 기간 동안 북한과 연계해서 어떤 지하 활동을 했었고, 북한과 연계되기 이전에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북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30년, 35년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나름대로의 연구와 정보 수집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어쨌든 남북 통일이 흡수 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의 정권이라든지 현재의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후에 김정은 일가 혹은 김정은 일가가 아닌 그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런 어떤 상대방의 어떤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의 국가를 인정하고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서로 협력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거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협의나 협력이 잘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결국 우리의 어떤 통일 방식은 흡수 통일로 어떤 명시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인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죠.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 차원의 완전히 공식적인 이런 수준 이외에 준공식적인 많은 영역에서 이거를 확고히 정식화해야 될 그런 시제만 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자신할 수 없고, 아까 유재길 저장이 그 김정은 6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래서 지금 3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사실 굉장히 의심이 전폭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2달씩, 3달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가능성 단순히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에 한두 달은 요양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라든지 아니면 반신불수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론 김정은 요구 사태라고 해서 북한이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특성상 어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지도자의 유고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이게 좀 통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수준으로 좀 국민적인 국가적인 합의를 좀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기존의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흡수통일 방식을 지금 시점에서는 중공식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통일 방식이 이제 흡수통일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통일 방식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통일 방식만 필요하냐? 통일 방식 이후에, 통일한 이후에 그럼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방식으로서 통일을 명확히
해야 되고 연방제 통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아무런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통일 방식으로서의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통일한 이후의 흡수 통일한 이후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서의 연방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북한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제 국가 운영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북한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연방제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홍콩처럼 일국가 이체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북한의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론가들, 연구자들은 경제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만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물론 뭐 경제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뭐 대단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밀려왔을 때 뭐 여기 남한에서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도 생기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사회보장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금을 새로 걷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들의 어떤 세금 저항에다가 세금을 추가로 그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면 경기 침체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심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혼란은 둘째 문제치고 과연 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활동할 때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 연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면 그 한국인들하고 조선족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뭐 어느 쪽이 잘못이 있다 뭐 이런 거 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타 뭐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하여튼 등등 어떤 경우든 어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단순한 그런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조선족이나 제가 만나본 한국인이나 다 상대방을 하여튼 욕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 사이의 어떤 간격보다 한국인과 북한 사람들의 간격이 훨씬 더 크고 그런 어떤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 가치, 공유하는 정책 가치도 훨씬 적은데 그런 조건에서 과연 이 한국인과 조선족도 서로 이렇게 잘 어떤 잘 슬기롭게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함께 경제생활, 정치생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한을 한 단위로 해서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홍콩식 일국가 이체제 방식인데, 그것은 뭐 어떤 남북한을 두 개의 단위로 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연방제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그 한국이 중국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 뭐 중국은 단순한 그런 박정희나 리콴유식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뭐 아예 그런 헌법 자체에서 그런 어떤 다당제도 부인하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중국식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어떤 헌법 시스템이나 혹은 그런 정치 제도를 과연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뭐 막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처음에는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홍콩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온순한 사람들, 또 지금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러는 조건인데, 북한 사람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수많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지만 좋게 얘기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 적극성이 가장 높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치. 그렇게 홍콩 사람들을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가보기도 하고 뭐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뭐 한 150년,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어떤 뭐 적극적인 정치적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 그런 온순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데, 과연 그런 홍콩식 일과 체제를 어떤 북한에 적용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식 그런 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완벽한 남한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정치적 권리, 똑같은 어떤 헌법적인 어떤 지위, 헌법적인 권리,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 조건에서 과연 일과의 체제 형태가 물론 뭐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연방제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제 얘기를 꺼내면 이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통일 방식으로서의 연방제와 이렇게 어떤 그런 연방제라는 말이 똑같은 연방제라는 말 쓰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를 꾸준히 얘기해왔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통일 방식으로서는 명확히 흡수 통일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흡수 통일한 다음에 국가 운영 방식으로서 연방제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방제 통일하는 데는 뭐 장점이 굉장히 많죠. 남북한을 완전히 이제 별도의 시스템, 별도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발전 단계에 맞게, 그리고 북한의 정치 발전 단계에 맞게 북한 나름대로의 정치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명확히 있는데, 그 반면 단점은 북한의 어떤 자율적인 정치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어떤 갈등,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이 어떤 굉장히 가끔 혹은 굉장히 쉽게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스코틀랜드 뭐 독립투표 이런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어떤 북한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 내에서 그런 어떤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북한 주민들을 뭐 강력하게 선동하고 그런 세력들이 다수당 북한 내에서 다수당을 형성하고 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완전히 흡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어떤 단일 체제로 만들던 아니면 뭐 어떤 1과 2 체제 형태로 가건 아니면 연방제 형태로 가건 이 독립운동 이런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북한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남한에서 독립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통일이 되면 엄청난 세금도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 대박론 얘기했지만 저는 뭐 어떤 통일 이후에 한 10년에서 한 15년 동안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고 등등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독립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방제를 하든 뭐 일과의 제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북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남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정치력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지 어떤 통일 이후의 국가 시스템을 연구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 내에 독립적이고 좀 강력한 북한 자체의 리더십이 성립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어떤 잘 통제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의 북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훨씬 유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한식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어떤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만약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한에는 어떤 일정 정도의 권위주의, 예를 들어서 뭐 30-40년 전에 박정희나 리콴유 정도 수준의 권위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을 어떤 중앙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단일한 어떤 연방헌법이 있는데 그 연방헌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의 권위주의는 저는 북한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한이 빨리 발전해야 결국 남북한의 이질화도 빨리 극복을 하고 완전한 통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